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배꼽이 가출할 만한 코믹 반전 사이다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읽어볼 테니 공감해 주시고 많이 웃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월 들어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며느리들이 시댁과 겪는 갈등이 아주 많죠? 저 또한 지옥 같은 10월들을 겪어본 며느리 중 하나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막대먹은 짓 때문에 학을 떼버린 사연을 몇 자 적어볼 텐데요. 끝에 반전까지 모두 들어주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 사연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견례장에 저와 부모님,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이렇게 모여서 어색한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를 다니며 길지 않은 연애를 해서 그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답니다. 서로의 집 배경이나 부모님의 직업을 말한 적이 있긴 하지만 따로 말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첫 대화였죠. 먼저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질문을 시작했어요. 지연이 부모님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전 대형마트에서 일하고요. 제 남편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준이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어머, 지저스. 마트 직원이랑 세탁소? 오 마이 갓. 내가 평범한 집안이라고 해서 별 기대는 안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난 행정 공무원이에요. 내후년에 은퇴를 앞둔 5급 공무원이요. 아, 공무원이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건 저희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인가요? 그럼 마음에 들겠나요? 나랏밥 먹는 내가 마트 직원이랑 세탁소 하는 양반과 사돈이 된다는데. 그래서 지연이 어머님은 마트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뭐예요? 총관리 책임자 정도는 되는 거겠죠? 아니요. 푸드코트에서 튀김류를 팔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마트 직원이 아니라 식품회사에서 파견 나와서 일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마트에서 전이나 지지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바깥사도는 다리미 잡고 남의 옷이나 다리는 일을 한다는 거고요. 아휴, 이거 참 수준이 안 맞아서 난감하네. 이봐요, 상준이 어머님. 예의 좀 갖추시죠? 나란히라는 사람이 그렇게 교양이 없어서 되겠어요? 우리 직업 떳떳하고 좋은 일이에요. 꼭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들 말하곤 하죠. 여하튼 두 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뭐 대강 감은 잡히네요. 아직도 개미처럼 사시는 걸 보면요. 가진 자산도 얼마 없으시죠?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아빠도 이런 말은 생전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처음 뵌 시어머니의 언행에 크게 실망을 해서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부모님과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따라 나오며 저와 부모님을 붙잡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를 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대화를 나눠보자고 했는데 과감히 거절하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를 하고 아빠의 차를 타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남편과 매일 회사에서 마주쳤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씹어버렸답니다.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지내는데 그이는 저를 못 잊겠는지 매일 애원의 말을 하더군요. 지연아, 제발 사과 받아주고 다시 상견례 하자. 우리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됐거든? 버스는 이미 떠났으니까 다른 버스를 찾든지 해. 난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가지 않을 거야. 지연아, 나 일주일째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다. 자기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던지 말던지 오빠가 계속 이래봐야 내 마음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만 좀 치근덕대고 일이나 해. 지연아, 제발 용서해줘. 지연아. 전 끝까지 남편을 거부하며 다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점점 말라가기도 했고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맨날 깨지기를 반복했어요. 식사 시간에는 책상에 엎드려 울기만 하면서 신경 쓰이게 하더군요.
여러 날이 지나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는 저희 식구들을 불러냈습니다. 전 무시하자고 했는데 부모님이 집 앞까지 찾아왔으니 얘기나 들어보자며 집 근처 식당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시고 곧바로 사과를 시작하셨답니다. 지연이 부모님, 지난번 상견례 때 무식하게 막말했던 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에 장가가길 바래서 두 분을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놈이 지연이한테 차이고서는 열병을 앓고 있네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면서 살기 싫다는 소리까지 하고. 아휴, 사돈, 이 못난 늙은이 하나가 철없이 군 거라 생각해 주시고 다시 우리 애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사과를 해주시니 고맙네요. 가슴에 있던 응어리 하나가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글쎄요. 우리 애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지연이 마음만 돌리면 결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연이한테 용서를 빌게요. 지연아, 이 못난 늙은이 용서해줘. 나만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헤어질 일은 없었을 거 아니니.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상준이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얘 꼴 좀 봐라. 그냥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마음을 돌려주거라. 전 시어머니의 사과를 듣자 마음이 약해졌고 망가진 남편을 봤더니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두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물까지 흘리며 꼭 당신의 며느리가 되어달라며 부탁의 말을 남겼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다시 잘 될 기대를 했는지 회사에서도 밖에서도 제 꽁무니를 쫓아다녔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사과에 화가 누그러져서 남편이 밉게만 보이지 않아서 시간을 몇 번 내어 식사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았더니 좋은 감정이 다시 깨어나더군요.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을 보내자 절 이만큼이나 절실히 사랑해줄 남자는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연아, 새아가 고맙구나. 내 아들하고 결혼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 널 다시 만나고 우리 상준이 얼굴이 핀 것 같아서 고마울 따름이야. 사돈, 혼수는 형편에 맞게 해주시고 예단은 생략하죠. 그리고 결혼 준비하며 들어가는 돈은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저희도 지연이 시집 갈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 있으니까 요구하실 게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은 죄도 있고 새애기가 상준이랑 결혼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셔도 돼요. 저희 마음은 진작에 풀렸어요. 이렇게 마음이 넓은 분들을 사돈으로 다 맞이하고 제가 복이 참 많네요. 우리 애들 없어도 친목회처럼 만나고 해요. 그거 재밌겠네요. 사돈끼리는 거의 보지 않고 사는데 우리는 자주 만나도록 해요. 그렇게 두 번째 상견례는 더할 나위 없이 화기애애하고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남편과 전 결혼식을 올리고 제2의 인생막을 올렸답니다. 저희 부부는 2년 동안 그 흔한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아주 잘 지냈어요. 물론 시댁과 친정 부모님과도 마찰 없이 가끔씩 찾아뵈며 지냈죠. 그런데 영원히 저에게 사랑만 줄 것 같았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던 반찬 투정을 하질 않나.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더러 살림을 똑바로 하지 않느냐고 막 짜증을 부리질 않나. 그리고 제 얼굴이 폭삭 늙었다면서 볼품 없으니 관리를 받으라고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다들 결혼 생활 2년이 지나면 남편이 변한다고 하는데 제 남편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이는 날이 갈수록 짜증과 화가 늘어가서 매일같이 말다툼을 했답니다. 저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살 좀 봐. 야, 꼭 할머니 같아. 이제부터 당신 애칭을 할미라고 해야겠다. 할미, 피부 관리 좀 하세요. 날 좀 예쁘게 못해? 당신은 주름 없는 줄 알아?
나보다 훨씬 더 자글자글거려. 그 이마에 석삼지 안 보이냐? 남자랑 여자랑 같냐? 관리하는 여자들 좀 보고 배워. 당신이랑 어디 같이 다니면 쪽팔려. 뭐? 아니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나랑 결혼 못해서 피죽도 못 먹고 다 죽어가던 남자가 지금 내 얼굴을 지적하네? 그거야 당신이라는 여자랑 같이 살아보기 전이니까 그랬지. 당신하고 살면서 내 환상이 얼마나 많이 깨진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왜 내가 다시 받아주는지 모르겠다. 하루에도 100번씩 후회하고 있다고. 소리 지르지 마. 그 찢어지는 목소리 딱 질색이라고. 저희 부부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나버렸는지 매일매일 서로를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집 부부도 저희와 다를 게 없다 믿으며 참고 지내다 보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사이가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네요.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자 저를 예뻐해 주시던 시어머니의 태도도 똑같이 변하더군요. 첫 만남에 무시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댁이 뜨문뜨문 들렸는데 만날 때마다 거친 말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넌 내 아들이 왜 권태기가 온지 모르겠지? 여자라는 애가 어떻게 거울도 안 보고 사는 것 같다? 피부가 축 처진 게 에휴 아줌마가 따로 없네. 어머니 결혼했으니까 저도 아줌마 맞죠. 아니, 언제까지 아가씨 때처럼 보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제 얼굴, 제 몸매 다 만족하거든요. 충분히 매력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어딜 봐서 매력이 있다는 거니? 너도 참 답이 없다. 집안도 그저 그렇고 가진 것도 없으면 외모라도 가꿔야 할 텐데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고 사는지. 예, 너희 부모님 아직도 마트에서 동그랑땡 붙이고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니? 어머님, 같은 말이어도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어머님이 무시하는 말 하셔서 저희 결혼 파토 났던 거 벌써 잊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사과까지 하셨으면서 또다시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겠냐고요. 아유 정말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마음대로 못하겠네. 그래 미안하다 됐냐? 넌 어째 얼굴이랑 몸뚱이만 망가진 게 아니라 성질머리까지 그 모양으로 변했냐? 이러니 내 아들이 후회가 되지. 알겠어요. 앞으로 피부 관리도 좀 하고 몸매 관리도 할게요. 그리고 성격도 착하게 바꿔볼 테니까요. 어머님도 저한테 비하하는 그런 발언 좀 그만해주세요. 전 시어머니가 외모와 성격을 지적하고 부모님을 비하하는 말을 할 때면 화를 감추지 못하고 할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을 화나게 만드셨어요. 혼자 친정집에 찾아갔는데 부모님이 비밀로 하고 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답니다. 지연아, 내가 참다 말하는 건데 아니 네 시엄마가 자꾸 엄마 일하는 마트까지 찾아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아니 내가 일하는 푸드코트 앞에서 시식용 음식을 혼자 먹어대면서 시비를 건다니까? 어머님은 할 일도 없나? 엄마가 일하는 마트가 시댁에서 버스로 1시간인데 거기까지 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시비를 거는데? 말도 마. 손님은 왕이라면서 빨리빨리 음식 달라고 보채는 건 기본에다가 나더러 하루 종일 서서 냉동식품 지지고 살면 얼마나 버느냐고 비꼬더라. 내가 짜증나서 그만 가라고 하면 손님 내쫓는다고 총 책임자 나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까지 한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는 내 속을 뒤집고 지지고 간다고. 뭐? 어머님이 그런 진상짓을 했다고? 요즘 나한테도 그렇게 갈구더니 엄마한테까지 가서 괴롭히고 싶었나 보네. 정말 하는 짓이 요즘 애들 일진짓거리랑 다를 게 없어. 그러자 아빠도 마음고생하고 있다며 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나는 네 시누이가 와서 야단이다. 세탁소에 이틀에 한 번은 꼭 와서 옷을 맡기는데 아주 죽을 맛이지 뭐냐. 썩은 내가 진동하는 빨랫감을 뭉텅이로 가져와서는 깨끗이 세탁해달라고 해서 정성껏 다림질까지 다 해서 줬더니만 마음에 들지 않게 빨았다고 세탁비도 한 푼도 안 주고 가더구나. 내가 돈을 못 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날마다 술을 쓰는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일이 바쁜데 네 시누이 때문에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가씨는 아빠를 괴롭히고 있다고? 진짜 미치겠네. 아니, 할 일들이 그렇게 없나?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못 살게 굴어? 엄마, 아빠, 진짜 미안해.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으셨네. 그게 왜 너 때문이야? 우리도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시시때때로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고 가니 하소연할 때가 너밖에 없었어. 우리가 그만 오라고 해도 계속 찾아와서는 진상을 부리고 있으니 네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았어, 엄마. 내가 시댁 가서 따끔하게 말할게. 화가 치솟은 전 일단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막대먹은 행동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내 동생이 뭘 잘못한 건데? 장모님 마트 찾아가서 시식하는 게 어떻고 세탁소 하는 장인어른한테 세탁물 맡기는 게 이상한 거야? 돈을 안 줘서 화가 나셨구나. 그럼 내가 세탁비 줄게. 얼만데? 또 엄마가 시식한 음식값도 줄게. 됐지? 지금 내가 돈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우리 부모님 일하는 데 와서 회방을 놓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 좀 해달라는 소리잖아. 왜 우리 부모님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고. 당신도 참 괴롭히긴 누가 괴롭혔다고 그래. 우리 식구들이 당신 부모님이랑 정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하여튼 당신은 정남이가 없어. 장인 장모님도 똑같고 말이야. 정을 나누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 속 뒤집어러 오시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우리 부모님한테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고 인간아. 난 몰라. 당신이 가서 직접 말해 그럼. 당신 부모님이 우리 식구들을 보면 넌달머리가 난다고 전하면 안 찾아갈 거 아니야.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저희 부모님이 인색하고 치사하게 나오는 거라며 받아치더라고요. 그이에게 기대는 안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남편에게 실망은 또 한 번 쌓였고 거리는 더 멀어졌답니다. 이틀 뒤 토요일이 되어 남편과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며 제발 좀 그만 찾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광분하며 대꾸를 하더군요. 내가 마트 몇 번 찾아갔다고 너한테 오지 말라고 일렀다고? 네 엄마 성격 왜 그 모양이냐? 사돈 얼굴도 보고 창도 볼 겸해서 찾아갔더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다고? 아니 실적 좀 올려주려고 갔더니 이렇게 나와도 되니? 어머님, 단순히 저희 엄마 얼굴 보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마트에서 엄마한테 갑질하고 난리치셨다면서요. 물건도 하나도 안 사주시면서. 어머머, 말은 바로 해야지. 아니 사돈이 먼저 날 진상 취급해서 책임자 부르고 화를 낸 거라고. 그걸 내가 난리친 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사돈이 푸드코트에서 파는 냉동식품들이 하나같이 맛대가리가 없으니까 안 샀지. 어머님, 안 팔아줘도 되니까요. 그만 가주세요. 거길 가시지만 않으면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사돈 얼굴도 마음대로 볼 수 있겠니? 난 한 식구끼리 자주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건데 아주 섭섭하게 나오네. 치사해서 안 가니까 걱정 내려놔라. 네, 감사해요. 그리고 아가씨도 더 이상 저희 아빠 세탁소 빨랫감 가지고 찾아가지 말아주세요. 아니 집에 멀쩡한 세탁기 두고 왜 빨래를 그 먼 곳까지 들고 가시는 건데요? 새언니, 세탁소에 빨래 맡기는 게 어떻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세탁비를 안 들여서 그런가? 세탁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돈을 안 들인 건데. 그럼 뭐 앞으로 돈 들이면서 다닐게요. 그럼 됐죠? 아가씨, 그만 가시라고요. 괜히 시비 걸려고 가시는 거 다 아니까 그만하세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 골탕 먹이는 게 재밌어요? 한 번만 더 그랬다간 저 가만히 안 있어요. 난 사돈어른한테 기회를 주려고 한 건데 새언니한테 이런 걸 보니까 기회를 갖고 싶지 않나 봐요. 아가씨가 우리 아빠한테 무슨 기회를 줘요? 아니 우리 집이랑 사돈을 맺고 하신 것도 없으니까 봉사라도 하시면서 마음의 빚을 좀 갚으시라고 기회를 준 거라고요. 아니 말을 참 황당하게 하시네. 아가씨,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나 아가씨 덕을
뭘 봤는데요? 마음의 빚이 뭐가 어째요? 알았어요. 안 갈게요. 좀 되게 치사하게 구네. 말씀 좀 가려가면서 하시죠.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 말이 어떻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래요? 알겠어요. 사돈어른 세탁소 다시는 안 갈게요. 됐죠? 마음 같아선 신우이 뺨싸대기를 날리고 싶었는데 그랬다간 일이 더 커질 게 뻔하니 대화로 상황을 끝냈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저희 부모님을 괴롭히는 걸 못하게 되자 다른 곳에 풀고 싶었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살림을 검사하겠다며 하얀 장갑을 끼고 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을 만져대더니 시커먼 장갑을 보여주며 살림을 이따위로 하냐며 교육을 하시더군요. 이거 네 눈에도 보이지? 넌 청소를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니? 어머니, 손에 닿지 않는 곳만 골라서 닦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님 아들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혼내실 거면 같이 혼내시든가 하세요. 저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내 아들하고 같은 회사 다닌다고 살림을 대충 하고 있는 모양인데 넌 내 아들보다 돈 못 벌잖아. 생활비를 누가 더 많이 내고 이 집에 더 많은 돈을 쓰는지 계산해봤니? 말 안 해도 내 아들이 너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겠지? 그럼 살림을 누구 몫으로 해야겠니? 시어머니는 제가 말대답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남편과 저의 연봉을 비교하더니 저희 집이 누구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져줘야겠다 싶어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살림 신경 썼어야 했는데 많이 모자란다 보네요. 앞으로는 깨끗이 치우면서 살게요. 진짜 그럴 것이지. 앞으로는 매주 청소 상태랑 내가 냉장고 상태도 검사할 거야. 네가 내 아들을 잘 보필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겁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살림을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화가 끝나자 뒤에 있던 시누이가 뭔가를 잔뜩 싼 보자기를 바닥에 던지더군요. 그것은 시댁의 빨랫감들이었습니다. 언니, 빨래 좀 부탁해요.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이라서 부탁할 데가 없더라고요. 사돈어른한테 가는 것도 싫다고 하셔서 이리로 가져왔어요. 자, 잘한 거 맞죠? 세탁기가 고장났다고요? 저더러 그걸 믿으라고요? 네. 못 믿겠으면 지금 우리 집 가서 세탁기 돌아가는지 검사해 보시던가요. 전 아빠를 괴롭히는 것보다 저한테 진상을 부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받아주기로 했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시누이를 닭 잡듯이 잡을 상상을 하며 말이죠. 잘하셨어요. 제가 빨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됐죠? 다 되긴 뭐가 돼. 우리가 너희 집까지 행차 있는데 밥도 안 주고 보내려는 거야? 너 가서 밥상 좀 차려와봐라. 대충 차리지 말고 정성껏 차려와봐 한번. 지금요? 제가 장을 안 봐서 반찬이 많지가 않은데. 그럼 나가서 장을 봐오면 되잖아. 얘가 시애미 명령에 왜 이렇게 토를 달아? 네네, 알겠습니다. 장 봐와서 12첩 반상으로 정성껏 상을 차릴게요. 그럼 장 보러 다녀올 테니까 쉬고 계세요. 전 이를 악물고 시장을 다녀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12첩 반상을 준비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반찬 하나를 집어먹은 모녀는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정말 더럽게 맛없네.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건지 똥개 처먹으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새언니,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면 어떡해요? 우리 오빠가 그간 살이 왜 그렇게 빠졌나 했더니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반찬 다 갖다 버리고 나한테 음식이나 배워. 오늘부터 특훈 들어간다. 전 두 사람의 반응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반찬 맛을 보았는데 친정 엄마한테 배웠던 그대로 맛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맛있기만 한데요? 이거 다 친정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아유, 그런 이 모양이지. 넌 평생 이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먹고 살아와서 모르겠지만 내 아들은 이 반찬 계속 먹이면 안 되겠어. 내일 일요일이니까 우리 집으로 건너와라.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반찬이 맛없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제가 차린 밥상을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두 모녀에게 기가 얼마나 빨렸던지 집에서 떠났는데도 기분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봤더니 역시나 뭐가 문제냐며 저만 탓했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진상 노릇을 당해가며 괴롭게 지냈습니다. 전 이러다 말겠지 하고 참고 있었는데 2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 피해가 가지 않으니 화를 억지로 참아가며 장단을 맞춰갔죠. 그런데 어느 날 검사에도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더니 대뜸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그 비싸다던 샤인머스켓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건 한우네? 또 이건 뭐냐? 굴비 아니야? 아니 제철도 아닌데 이 비싼 것들이 왜 냉장고에 있는 거야? 넌 내 아들 등골 뽑아먹으려고 작정한 거냐? 어머님, 그거 다 저희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제 돈으로 샀어요. 왜 이제야 네 부모가 아직도 허드렛 일이나 하며 사는 줄 알겠다. 이렇게 낭비가 심하니 아직도 밑바닥이나 기면서 사는 거지.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귓구멍 막혔니? 다시 말해줘? 시어머니의 막말에 너무 화가 난 전 말 조심하라고 작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쫄았는지 말을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낭비가 심해서야 되겠니? 돈은 언제 모으고 나중에 애 낳으면 제대로 지원해 줄 수나 있겠어? 그리고 이 꼴을 보니까 내가 속이 뒤집힌다. 전 마지못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을 해드렸어요. 알겠어요. 아끼면서 살게요. 너 그리고 다음 주 내 생일인 거 알지? 오늘 네 냉장고를 보고 우라통이 터지니까 내 생일상은 네가 차려야겠다. 평소에도 이렇게 산해진미를 먹고 사니 내 생일상 역시 상다리 부러지게 한번 준비해봐라. 육회공 고기에다가 비싼 채소까지 다 써서 18첩 반상으로 정성껏 차려봐 한번. 알겠냐? 네네 어머님, 생신상 제가 차려드릴게요. 18첩 반상으로요. 됐죠? 너는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언제쯤 성격을 고칠 거야? 하여튼 내가 시킨 대로 아껴가면서 살도록 하고 내 생일날 보자.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라니? 내가 꼭 다치길 바라는 것 같은 말로 들린다? 어머님,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지금 저 많이 참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머머, 이 칠수탱이 좀 봐. 저 시애미를 잡아먹을 듯한 저 눈깔. 전 기가 빨려서 빨리 시어머니를 보내려고 영혼 없는 사과를 연신해댔답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나고 시어머니 생신이 이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회사 일을 하면서도 생신상 차릴 생각에 스트레스가 한가득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일찍 잠을 자려고 마음먹었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친정에 빨리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에 남편 혼자 집에 가게 두고 혼자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친정 현관문이 열리자 부모님의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더군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길래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 지연아, 네 시댁 식구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동안 우리한테 계속 찾아와서 진상 부려댔는데 내가 그래도 너 생각해서 꼭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어. 오늘은 너한테 말을 좀 해야겠구나. 뭐?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계속 두 분을 찾아갔었다고? 나한테 안 찾아간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말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왔어. 그런데 어제 저녁 네 시애미가 나 일하는 데 와서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냐고 볼멘 소리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난 내 딸 아주 잘 키워놨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사돈이나 사위가 문제라고 했지. 그랬더니 글쎄 내가 붙여놓은 냉동파전을 내 얼굴에 집어 던지는 거야. 뭐? 그래서 안 다쳤어? 화상 입은 거 아니야? 다행히 파전이 식어 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망신과 수모를 당하니 열불이 막 나더라. 그리고 네 아빠도 며칠 전 네 시누이한테 심하게 당했어. 빨랫감을 또 가져와서는 네 아빠가 깨끗이 세탁하고 돌려줬더니 원래 늘어나 있던 니트가 더 늘어났다고 니트를 네 아빠 얼굴에 집어 던지더라. 이 정도면 진짜 사이코모니 아니니?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도대체 왜 이 지랄을 떨어대는데?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이 문제 전부 다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줘. 지연아, 엄마는 너더러 복수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집구석하고 엮여서 매일 고생하는 네가 걱정돼서 그래. 아니, 우리한테도 그 정도인데 너한테는 오죽할까 싶더라고. 너 사는 거 괜찮니? 힘들지 않아? 엄마, 지금 나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 조만간 속 시원한 소식 들려줄게. 엄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무슨 결정을 내렸느냐고 물으셨는데 전 나중에 대답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와서 월차를 내고 집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시누이와 함께 포식하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18첩 반상으로 차리고 있어요. 엄청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아가씨랑 오셔서 식사하세요. 아참,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기대하고 오세요. 어머머머,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철이 들었나 보네. 시애미 생일상에 선물까지 준비했다니 이거 아주 기대가 만발이구나. 택시 타고 금방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네, 어머님. 아가씨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 같이 오세요. 어디서도 보지 못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제가 상냥하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낄낄거리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 베란다에서 입구를 내려다보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등장에 마지막 준비를 위해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축하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살짝 열어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해드렸죠. 잠시 후 두 모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우리 올 줄 알고 미리 문까지 열어놨네. 이 센스 좀 봐라. 드디어 성격이 좀 고쳐졌나 보다. 그러게, 세연이가 드디어 우리한테 꼬랑지를 내렸나 봐. 엄마, 불까지 모두 꺼놨네.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려나 보다. 말렸네. 내가 남이 차려준 18첩 반상을 다 받아보는구나. 그리고 우리 둘의 선물까지 준비했다니까 기대가 엄청 된다. 자, 어서 들어가자. 두 모녀가 기대를 잔뜩 하며 들어왔는데 제가 커튼까지 모두 쳐놓아서 벽을 짚고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깜짝 파티를 위해 숨어있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서프라이즈니까 불 켜지 마시고 주방까지 걸어오세요. 그래. 어떤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대가 된다. 이윽고 두 사람은 주방에 도착해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가, 너 어딨니? 식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준비했다는 거야? 안방에다 차려놓은 건가? 엄마도 참 기다려봐. 좀 있으면 케이크 들고 나타나겠지. 깜짝 쇼니까 조용히 기다려보자고. 그럴까? 그래, 그럼. 어디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는지 좀 이따 확인해보자. 안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전 선물을 양손에 잡고 슬며시 걸어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지 두 모녀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전 씩 웃고는 양손에 들고 있던 묵은지로 두 모녀에게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여러 대를 사정없이 날렸어요. 이게 바로 제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묵은지 싸대기를 연거푸 맞은 두 모녀는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야? 세기 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따가, 이거 냄새가 묵은지인데? 설마 우리한테 김치 싸대기 날리는 거야?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야, 일단 불 좀 켜봐. 시누이가 벽을 더듬으며 주방에 불을 밝히자 전 소리를 지르며 묵은지 싸대기를 모녀에게 날렸습니다. 29, 18, 36, 18, 18첩 반상은 이미 18대 맞아봐라, 이 사악한 모녀야. 전 묵은지로 포물선을 그리며 두 모녀에게 연타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얼굴과 눈이 따가웠는지 두 사람은 바닥을 구르며 얼굴을 닦더군요. 자빠진 상태에서도 전 멈추지 않고 두 모녀의 개진상을 그대로 돌려주었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감히 시임이랑 신우이에게 김치 싸대기를 날려? 그것도 냄새나는 묵은지로? 엄마, 세훈이 미쳤나봐. 눈깔 뒤집힌 거 봐봐. 실성한 게 분명해. 일단 피하자. 어서 나가자, 엄마. 앞이 보여야 나가든지 하지. 그리고 천연이 공격을 멈추질 않잖아. 어머님, 아가씨, 내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드세요? 18첩 반상을 준비하려는데 18첩 반찬들이 맛대가리가 없어서 묵은지로 18대를 준비했어요. 아직 2대 남았으니까 마저 뺨 대세요. 18이라는 숫자를 맞춰야죠. 에라이 18아!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미친 짓을 벌이냐고. 너 나중에 우리 얼굴 어떻게 보려 그래? 내 아들이 네가 한 짓을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니? 이 18첩 할망구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물어? 너희 모녀가 나한테 생지랄을 해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감히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파전 싸대기랑 니트 싸대기를 날려? 우리 부모님이 니들한테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지랄을 했어? 그리고 앞으로 나 사이코 니들 면상 보는 일 평생 없어. 네 아들하고 이혼할 거니까. 우리가 네 부모님 찾아가서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건 그냥 손님으로서 대접을 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네. 안 되겠다. 니들은 18대가 아니라 38대를 맞아야겠네. 이 오살할년들아. 전 두 년에게 계속 묵은지 싸대기를 선사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었죠. 그러자 고통스러웠는지 시어머니가 그만! 알았어. 사과할게. 사과하면 그만하는 거지? 하고선 두 손을 들더군요. 신우이 역시 그만 맞고 싶어서 두 손을 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서 전 친정엄마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이윽고 전화를 받은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해서 말없이 두 모녀를 비춰주며 말했습니다. 자, 무릎 꿇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비세요. 만약 아빠 엄마가 두 사람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오늘 초상 치를 줄 아세요? 두 모녀는 알겠다며 고개를 빠르게 끄덕이더니 핸드폰 속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내가 미안했어요. 애들 결혼시키고 늘 가슴속에 손해본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진상짓을 벌였습니다. 아들이 세기한테 시큰둥하고 마음이 떠있는 것 같아서 저의 묵은 감정을 쏟아냈어요. 사돈,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신내나는 김치로 흠씨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희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세기가 끝내지 않겠다네요. 제발 사과를 받아주세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냥 엄마가 세탁소 좀 가서 진상 뿌리라고 시켜서 그랬어요. 인연이 왜 내 탓을 해? 아니 너도 사돈어른 골탕 먹이는 거 재밌다고 했었잖아. 어허, 똑바로 사과 안 해요? 김치 싸대기 더 맞고 싶어요? 아니에요. 세연이 제대로 사과할게요. 사돈어른 빨랫감을 산더미처럼 가져가서 똑바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모자라 세탁비도 드리지 않고 막말했던 거 죄송해요. 옷을 집어던진 것도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사과를 받아주세요. 핸드폰 속 부모님은 시뻘겋게 칠한 두 모녀가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이윽고 핸드폰을 돌려 제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지? 자, 이제 어떡할 거야? 사과를 받아주실 거야, 말 거야? 지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돈이랑 사돈 처녀 꼴이 왜 저래? 내가 과한 선물을 줬거든. 엄마 묵은지로 마사지 좀 해줬지. 어때? 속이 시원하지? 아휴, 우리가 너한테 괜한 소리를 한 것 같다.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가만히 입 닫고 있을 걸 그랬네. 엄마, 나 이 인간들이랑 끝낼 거야. 이혼하고 2번 다시 엄마 아빠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혼을 하겠다고? 아휴, 그 말 듣는데 왜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사과는 받아줄 테니
그만하고 집에 와라. 알았어, 엄마. 그럼 여기서 끝낼게. 전화를 끊자 두 모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지? 아휴,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내가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진상 부리자고 꼬셨잖아. 이년이 또 엄마한테 지랄이네. 야, 이년아. 너도 처음에만 싫다고 했지. 나중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탁소 찾아갔잖아. 그건 에이,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꼴 좀 봐. 이제 어떡할 거냐고. 어떡하긴 어떡해. 씻고 집에 가야지. 전 두 모녀에게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생일 선물 마음에 드셨죠? 18접 반상보다 38대 묵은지 싸대기를 맞아본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더럽죠? 우리 부모님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오늘부로 당신들과 나는 남남이니까 다신 우리 부모님 찾아가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았다. 절대 찾아가지 않으마. 아가씨는 왜 대답 안 해요? 당연히 안 찾아가죠. 이제 남남인데 뭐하러 가요? 좋아요. 그런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당신 아들이 올 시간이라 서프라이즈 선물을 줘야 하거든요. 두 모녀는 헉소리를 하며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광기를 일으킨 제 눈을 보더니 조용히 앉더군요. 이윽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18대 싸대기를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1대, 2대, 3대. 아이씨,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날 미치게 만든 장본인은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가씨도 아니라 바로 너야. 네가 마누라알기를 개떡같이 하니 네 식구들이 나를 얕보고 개진상짓을 하잖아. 마저 맞고 오늘 너랑 나랑 쪽내자. 이 18초 조루 새끼야. 이게 진짜 돌았구나. 그만두지 못해? 여보, 그만해. 살려줘. 그이는 저의 18대 묵은지 싸대기를 다 맞고 바닥에 누워 뒹굴더군요. 그제야 전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봤는데 이혼 소송을 해도 되지만 제가 묵은지 싸대기를 날린 사건이 있어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할 것 같으니 협의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저 대신 협의해달라고 해서 남편에게 찾아가 합당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죠. 전 남편과 회사에서 부딪히기 싫었고 진작부터 이직을 하고 싶었던 터라 더 좋은 회사로 옮겼네요. 그렇게 저를 싫어하던 시어머니는 얼마 뒤 전 남편에게 잘 사는 집 딸과 선을 보게 하고 재혼을 성사시켰는데 그 결혼 생활은 넉 달도 가지 못했답니다. 재혼녀가 사치도 심하고 시댁을 깔보고 무시하는 게 너무 심해서 위자료를 탈탈 털어주고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의 소중함을 느꼈는지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서 재결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지연아, 다른 여자랑 살아보니까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겠더라.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너무 미안하기도 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게 어떨까? 당신만 좋다면 당장이라도 내 집에 들어오면 돼. 당신 아직도 내가 만만해? 네가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내가 얼씨구 좋다고 들어갈 줄 알았니? 어디다 대고 재결합을 짓거려? 너 18대 묵은지 싸대기 말고 18대 똥 싸대기 맞아볼래? 아니야. 내가 실수했다. 잘못 찾아왔네. 그럼 나 그만 가볼게. 그이는 저한테 얻어 터질까봐 주랭랑을 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후로 시댁은 벌을 받았는지 시누이가 결혼한 남자 집에서 개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다네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께 했던 갑질을 똑같이 돌려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18대 묵은지 같은 복수 이야기를 다 적어봤습니다. 꽤나 충격적이고 신선하시죠? 전 다음 인연을 기다리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시댁의 갑질에 질려버린 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시고 통쾌함을 느끼셨다며 더할 나위 없겠네요. 그럼 전 물러갈게요. 오늘의 사연 코에서 묵은내가 날 정도로 강렬하네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놓치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도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